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우리 지역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 나만 몰랐던 우리 동네의 꼼꼼한 생마을 정보들 오늘 놓치지 마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동네 발견. 우리 동네 명소부터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까지 꼼꼼한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오늘은 경주 구황동을 찾아가 보고요. 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발견에서는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이란 없다. 고정관념을 깬 그 남자들의 직업 속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용곤충 산업이 뜬다. 손동춘, 이미경 씨 부부가 운영하는 군뱅이 농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을 정리하는 주간 동네 경향에서는 미투운동이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동네 발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려야겠죠. 꽃과 같은 그녀들입니다. 김수민 아나운서와 특별 MC 박동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꽃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동네 발견 튤립을 맡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튤립. 네. 튤립. 네, 잘 저도 어울리네요. 해야 되는 분위기죠. 네. 네, 저는 동네 발견의 끈끈이 주걱풀 박동주입니다. 아, 끈끈이 주걱풀. 네, 아니 뭐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사실 꽃은 예. 피었다 지잖아요, 빨리. 예. 끈끈이 주걱풀은 생명력이 강해요. 아, 저는 아주 맞다. 생명력 길게 우리 동네 발견에 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앞으로도 아마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기대가 됩니다. 네. 튤립을 뭐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튤립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색상이 많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저와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상에도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오, 네. 정말요. 어때요? 꽃과 나비가 네. 새도 있고 저 작은 옷에 엄청난 많은 자연이 있습니다. 네. 같은 여성으로 보시기에 튤립 같아 보이세요? 같은 여성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콕 와닿죠. 아닙니다. 예. 아니, 잘 어울리고 아직도 하여튼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끈끈이 주걱풀도 잘 어울리죠. 생명력.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뭐 충분히 다 해서 정말 봄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네. 올해는 봄은 안 오고 어찌 된 것이 눈이며 네. 이 3월에 웬 눈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네. 또 눈 와서 네. 못 올까 봐 어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렇죠. 맞아요. 이 때 아닌 눈과 비로 이제 출근길들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춘분 때 날씨가 그날 그해 농사가 잘 될 것인지 좀 점을 쳐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춘분에 비가 오면은 병자가 드물고 또 이제 해가 나지 않고 좀 어두우면은 그해 또 이 농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춘분의 날씨를 보고 그해 농사를 옛 조상들은 점쳤다고 하네요. 네, 예. 저는요 그게 정말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조상님들 너무 긍정적이셔가지고 네. 막 3월에 따뜻해야 되는데 막 춥고 비 오면은 그게 농사가 잘 된단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냥 그럼요. 긍정적인 생각도 참 중요할 것 같네요. 하셨던 게 예,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정말 그렇게 돼서 올해는 정말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주말부터는 또 완연한 봄이 찾아온다고 해요. 아마 풍년과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집에 있기 싫으시잖아요. 싫죠. 예. 그렇죠. 네, 나가고 그래서 싶어요. 늘 나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제 그 봄이 되면은 왜 그 벚꽃도 있고 뭐 네. 이렇게 참 꽃이 핀 곳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 있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간 게 아니죠. 차에서 나가셔야죠. 그렇죠. 차에서 걸으셔야죠. 그렇죠. 드라이브 하지 마시고 걷는 것이 그래서. 걸으셔야 아, 예. 자, 그래서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가볼 만한 곳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네 포항 송도 솔밭입니다. 네. 네, 이번에 포항 송도 솔밭이 시민들의 휴식과 산림문화 체험을 위한 도시숲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합니다. 솔레움 둘레길은 물론 유아놀이숲, 테마 정원까지 자연숲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 속 산림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솔레움 둘레길 이렇게 보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근데 이 송도 주변에는 또 이 관광 명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죽도시장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송림 테마 거리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내셔서 주말에라도 가족과 함께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 밖에도 이 송도 솔밭에 이런 네. 곳이 있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요 보내주시면 저희 동네 발견에서 다 받아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인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동네 발견
그러면 첫 소식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서영석 씨의 가이드로 떠나는 이 동네 투어죠.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오늘은요, 이 바로 경주 구황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구황동은 왠지 좀 생소해요. 네.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경주고등학교가 있는 곳 하면 이제 구황동이라고 알고요. 또, 또 외지에서 이제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황사라든가 황룡사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구황동입니다. 아마 이제 유적지 주변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건축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이었죠. 예, 그동안. 네, 예. 맞아요. 요즘 구황동은요. 근데 예전부터는 좀 관광 명소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 또 여행객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네, 달라지고 있는 구황동의 사용 설명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황룡사지입니다. 아마 경주를 찾으신 분들은 이곳 한 번쯤은 들려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경주 구황동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날 경주 구황동에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더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박물관과 분황사 그리고 황룡사지 사이에 위치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아마 봄날 이 길을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봄꽃, 벚꽃이 필 적에 봄은단지 들어갈 적에 항상 길이 막혔던, 그래서 짜증이 나고 조금은 지루했었던 길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그 지루하고 짜증나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핫플레이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짜증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텅 비어있던 황룡사지에 최근 새로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오며 가며 보긴 했는데 저게 뭐지? 하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봄날 꼭 들러야 하는 구황동 명소 황룡사 역사문화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 여기 오늘은 처음 방문해 본 거거든요. 네. 야, 좋네. 아니,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공간을 다니다 보면 늘 항상 눈에 띄던 곳이고 문화관이었어요. 여기는 어디부터 그러면 좀 확인해서 보면 될까요? 네, 저기 10분의 1 축소 모형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된 것도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0분의 1. 네, 맞습니다. 10분의 1 축소 모형이죠. 와, 그러면은 뭐 예전에 이거 실제 크기는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실제로는 80m에 달하는 거대한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m. 뭐 그래서 그런지 아마 경주를 오가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황룡사지 자체도 절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2만여 평의 정도 되는 나대지가 지금 현재 담 뒤쪽, 담당 뒤쪽으로 지금 펼쳐져 있죠. 역사상 최대의 사찰이라는 황룡사지. 지금껏 빈터로만 남아 있었는데요. 황룡사 정비복원사업계획과 함께 황룡사의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볼거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이 극장 제대로다. 보통 문화관 그러면 좀 딱딱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아이들도 좀 흥미를 느낄 네,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황룡사 구충목탑은 당시 신라를 애워싸고 있던 요게 바로 3D 애니메이션인데요. 황룡사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고 불에 타 사라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아주 고퀄입니다. 고퀄. 15분이 순간 삭제. 와, 아주 재밌어요. 목탁 계획안을 지금 이렇게 모형화 시켜서. 이거 침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2m 크기의 침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황룡사 9층 목탑의 놀라운 건축 기술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들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황룡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물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야, 여기는 경치가 굉장히 멋지네. 여기는 어느 쪽이에요? 지금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아, 전망대. 야, 멋지죠? 야, 여기 진짜 멋지네요. 눈부셔요. 야,
아니, 봄 햇살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드넓은 황룡사지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더욱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겠죠? 아직은 벚꽃이 활짝 펴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곳 경주를 대표하는 드라이브 벚꽃길이 바로 이곳에 펼쳐지네요. 야, 사실 차로만 늘 지나가기만 했던, 드라이브만 갔던 길이긴 한데 요즘 구항동에 이런저런 다양한 명소들이 생기면서 자전거 코스 그리고 걷기 코스로도 아주 그냥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곳에 그냥 데이트하러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참 혼자 걷고 있네요. 부럽다. 나중에 일이지만 저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구황동에 새로운 명소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걷다 보면은 시원한 게 생각이 나죠. 그럴 때 이곳 구황동에 요즘에 반짝 뜨고 있는 곳이 요 카페라고 해요. 이야 보이시죠? 예, 벌써 입구에서부터 꽃들이 그냥 뭐. 구황동에 새로 문을 연 카페들 중 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카페 안은 벌써 봄으로 가득하죠. 아,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그래, 여기 봤지. 여기 딱 보시면은 거울과 함께 예쁜 포토존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예쁘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도 한떨기 꽃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카페에 왔으니 이곳의 인기 메뉴를 맛봐야겠죠. 간단하지만 맛있게 브런치도 즐길 수 있어서 여행객들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라떼와 함께 과일이 듬뿍 들어간 와플과 촉촉한 파운드 케이크를 주문해봤습니다. 아, 이 와플 제대로다. 사실 와플은 겉에가 조금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니 폭신폭신한 느낌이 절로 나는 게 저 이거는 많이 못 접해본 건데 요거 저는 좀 퍽퍽하다 싶을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과일 좋아해? 아니면 뭐 생크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썰어서 이거 한입 먹어봐. 이거 되게 촉촉해. 이거 한입 먹어볼래? 여기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다. 먹여주고 이거 하면 자기가 주니까 더 맛있어. 이렇게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럽네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벚꽃 데이트 하실 분들 정말 진짜 아주 부럽습니다. 반응들은? 여기가 안압지하고 박물관하고 이렇게 더 가깝거든요. 분황사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걸어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굳이 차를 이용 안 하셔도 돼서 이게 이제 교화들 하시고. 아, 그러네요. 여기가 딱 분황사 그리고 동궁과 월지, 박물관, 보문으로 딱 갈 수 있는 딱 요충지가 딱 여기네요. 여기서 걸어서 가고 자전거 타고 데이트하고 저 같은 사람은 화나고 이제 딱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딱 그런 공간이네. 구황동 현지인에게 점심으로는 뭘 먹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고민 1도 없이 짜장면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짜장면이냐라고 했는데 바로 이유는 이겁니다. 야, 보이십니까? 짜장면이 2,000원. 야,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요. 값도 싸고 맛도 있고. 구황동의 추천 맛집. 새로 생긴 곳이 아니라 26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집이었는데요. 2,000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실화였습니다. 제가 따라드릴게요. 아이고. 예쁘게 나오죠, 우리 사장님. 예. 자. 보이십니까? 메뉴판. 짜장면이 2,000원, 3,000원, 4,000원. 짜장면이 2,000원부터, 짬뽕이 3,000원부터 남아요. 방리담이라고. 예. 많이 팔면 남고, 예. 적게 팔면 많이. 아, 사장님이 너무 많으신 거 보니까 많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야지. 저희 그러면 저도 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좀 먹어봐도 되겠죠? 당연하죠. 예. 아,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라고 뭐 특별히 많이 주거나 더 넣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2,000원짜리니까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돈도 받을 테니까. 예. 받으셔야죠. 짜장면이 맛있어요? 짬뽕이 맛있어요? 이거 다 맛있어요. 뭘 먹지? 저는 뭐 먹을까요? 아니, 짜장면 2,000원짜리, 짬뽕 3,000원짜리 이러면 딱 5,000원이잖아. 예. 아, 두 개? 아, 그러네. 선생님 말씀대로 짜장면 하나 먹고 짬뽕 하나 먹어도 5,000원. 그럼 한 그릇씩 주세요, 사장님. 온다. 왔네.
어머, 와. 이게 작은 거예요? 예, 소자예요. 이게 소자라고요? 예. 야, 이게 어떻게 2,000원, 3,000원 하지? 야. 아, 그러네. 아, 요즘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짬짜면 먹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는 짬짜면이 필요 없네요.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어도 5,000원. 두 그릇에 5,000원. 짜장면 한 입 먹고. 2,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면 아이들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양이고요. 짬뽕은 3,000원짜리 한 그릇으로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구황동 구석구석을 다녀봤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위치 조건에 조용한 마을 분위기, 거기에 각종 카페, 식당, 게스트하우스까지 생겨나면서 젊은 여행객들의 방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동네를 오면은 골목길을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기분인 것 같아요. 골목길 하나하나에 마을의 분위기가 있는데, 잠깐만, 이건 뭐지? 엄마? 목욕탕인데 목욕탕이 아닌데 술집? 저기요. 와, 엄마 이게 뭐래? 저기요. 야, 이거 목욕탕. 이거 목욕탕인데?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도시는 그대로입니다. 목욕탕이지만 목욕 대신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 구황동 바로 옆 황호동에서 찾은 핫플레이스 목욕탕 펍이었습니다. 자, 오, 야, 요 느낌. 야, 아니 왠지 이 느낌이 말이죠. 그 뭐죠? 가게에 음식 먹으러 앉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딱 앉으니까 괜히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짠하게 올라오네요. 막 개운할 것 같고 수증기가 이렇게 막 폴폴 나는 것 같고. 요 느낌, 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만큼 독특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바로 첨성대를 모티브로 한 함박 스테이크였습니다. 거기에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이니 와, 제대로 여행 온 기분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집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데 재밌습니다. 와보세요. 사장님, 여기 근데 여탕이에요? 남탕이에요? 여탕입니다. 여탕이라고요? 달라지고 있는 구황동. 조용한 마을 곳곳 문화유적과 아기자기한 명소들이 자리 잡은 곳. 우리 동네 구황동으로 함께 봄나들이 가실까요? 우리 동네 구황동 사용설명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황사를 시작으로 해서 구황동에서 황호동까지 걷기에도 좋고요. 자전거 코스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만족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벚꽃이 만발할 이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책 한번 이곳으로 나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오늘은 구황동 편을 만나봤는데 저도 이제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못 보던 곳이 참 많았는데 어떤 곳들이 인상 깊었습니까? 저는 뭐니 해도 저의 영역을 침범한 식객에서 가야 할 곳들을 지금 몇 군데 갔어요. 그거 참 싸더라고요. 예. 자장면은 저희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가성비에 제가 좀 살짝 밀린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그 외 카페들, 저희도 식객에서 한번 카페 이런 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먹거리가 저렇게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로컬 식객을 한 몇 탄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먹거리 저는 기억에 좀 남았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네요. 저도 다 좋았어요. 뭐 하나도 뭐 빼놓을 거 없이 다
좋았는데 네. 뭐 단돈 2,000원에 먹을 수 있는 짜장면 네. 어디서 단돈 2,000원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 좀 그 양이 요즘 많이 적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영원한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남기면 아까웠는데 이렇게 탁 이게 적은 양이 맞아요. 나오면 또 남자들 앞에서 나 저 이것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이쁜 척. 근데 저는 좀 여성성이 있어서 그런가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좀 강해졌는지 꽃을 이렇게 가득 저 담아놓은 그저 카페 있었잖아요. 네. 거기를 그렇게 가보고 싶네요. 예. 맞아요. 아니, 호르몬 분비가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지 그래서 그런가, 않을까. 네. 아무튼 뭐 저 그렇습니다만은. 맞아요. 근데 우리 지역의 벚꽃 그 개화 시기가 그 예전에 이제 3월 28일쯤으로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이번 주가 아무래도 좀 춥기 때문에 한 4월 초쯤 되면은 이제 구황동이라든가 황호동 일대가 네. 참 그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사실 이제 4월쯤 되면은 정말 벚꽃 보시려고 보문 가는 길 쪽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허비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저는 진짜 촬영하려고 일부러 길을 막아놓은 줄 알았어요. 차가 어쩜 그렇게 안 다녀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많은 차들이 이렇게 차량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황룡사지 가는 길하고 이 박물관 가는 길이 아무래도 이제 벚꽃 보기에는 참 좀 수월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예. 거기에요. 이 맛집, 또 카페, 그리고 또 요즘에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생겼다고 해요. 봄 코스, 이 봄 소풍 코스로도 제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꽃 피면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았어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논스톱? 그러니까 사실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들 그게 좀 여기저기 곤란해요. 이동하려니까 네.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구황동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곳에 딱 주차해놓고 그냥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쫙 돌고 나면 하루가 정말 알차게 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네. 예. 자, 이렇게 구황동 사용 설명서를 보고는 저기 말고 우리 동네도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네.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톡! 아시죠? 노란색 깨톡! 예, 그 친구 신청하시고요. 네, 거기에 여러분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여기 좋아요라고 올려주시면 저희 서영석 가이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자, 네. 이번에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네, 바로 여자 일과 남자 일이 따로 있다.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있죠. 예, 고정관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요, 이 자신만의 적성을 찾아서 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 나이 때만 해도 네. 자꾸 저희 나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네. 뭐 세대 공감합시다. 네. 네. 뭐 정말 부모님들이 여자가 뭘 남자가 남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특히 가장 있어요. 기본적인 거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뭐 방송 외에도 다른 일을 많이 해보지만 지금은 딱히 뭐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맞아요. 하지 마 이런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남자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분들이 네. 어떤 새로운 도전을, 어떤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셨는지 참 그 궁금해지는데,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요? 고정관념을 깬 그 남자들의 직업 속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나요? 남자에 맞는, 여자에 맞는 일은 따로 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여기 남자, 여자란 성별의 고정관념을 깨고 오롯이 나만의 적성을 살며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힘이 더 세셔서 잡아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넘치게 수업해 주시고 섬세하신 부분도 부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못할 것이 무엇이랴? 고정관념을 깬 그 남자들의 직업 속에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직업 속에서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달려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성의 편견을 깬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오늘 주인공이세요? 네, 제가 맞습니다. 비밀스러운 그 남자의 직업이 궁금해 우병남 씨를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 지켜봤는데요. 설계 도면도 보이는 것이 건축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업무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갈 데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보실래요? 그럼 그렇지 숨겨진 뭔가가 더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아내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일 마치고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폴댄스 학원이요. 폴댄스요? 예. 우병남 씨의 또 다른 직업의 발견, 바로 폴댄스 강사랍니다.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면은 횟수로 2년 정도? 그 정도 됐어요. 전직 체조 선수였던 우병남 씨는 폴댄스 강사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폴댄스의 매력에 풍덩. 지금은 아내와 함께 폴댄스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밀어서 다리 앞으로 갈 때 여기 요즘에. 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뿐 아니라 섬세하게 자세도 봐주는 우병남 씨. 제가 주도하는 것보다도 다칠까 봐 이렇게 보조해주고 그 정도? 그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스팅은 보통 제가 다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상무님은 스파팅 위주로 하고 계십니다. 폴댄스는 여자들만의 운동, 남자가 하기엔 어색할 것 같은 편견이 있지만 사실 이미 외국에선 대회도 열릴 만큼 폴댄스는 남자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랍니다. 그냥 뭐 생소한 것만 있었고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확실히 힘이 더 세셔서 잡아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성 참 좋으시고요. 폴댄스도 너무 잘하시고 제일 좋습니다. 머리 위에 잡고. 처음엔 서로 간에 어색한 기류도 살짝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한답니다. 자체가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제가 와도 부끄럽다는 생각도 안 하시고 좀 반갑게 맞아주죠. 매끈한 바디라인은 물론 근육 발달에도 좋은 폴댄스. 남녀 구분 없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폴댄스라고 하면은 야한 운동이다. 나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절대 그런 운동이 아니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예요. 제가 남자 강사로서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폴댄스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녀 직업의 고정관념을 깨자.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정현우라고 합니다. 닉네임 오스틴이에요. 반갑습니다. 완벽한 바디라인을 잡아라. 필라테스 강사 정현우 씨를 소개합니다. 호흡 마시는 숨이 천천히 다리. 필라테스 하면 여자 강사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선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특별히 좋은 점이 있나요? 가지고 계신 장점도 가지고 있으시고 남자 선생님이라서 에너지도 넘치시고 저한테 맞게 잘 수업해 주셔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운동을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 스타일에 맞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도 남들과 별 차이 없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다는데요. 그러다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접하고 난 후로 그 매력에 빠져 지금은 강사로 활동 중이랍니다. 재활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구나 소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몸이 조절하고 만들고 근육으로 인해서 몸을 교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이때까지 계속 필라테스만 하고 있죠. 남자 선생님은 덜 섬세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편견인 거 아시죠? 힘을 쓰는 법과 근력, 유연성까지 더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평소에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고요. 어려운 점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아주 탈탈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LA로 연수를 다니며 열정을 쏟았던 정현우 씨. 하지만 남자 강사가 흔하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힘든 점도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몸을 케어해주다는 직업이니까 사람분들을 많이 만지고 터치하는 것들이 조금 처음에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경력이 쌓이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업의 특성상 직장 동료들도 여직원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정확히 자세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네 그러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바로 갈게요. 네. 네 지금 어디 가시게요? 3층에 원장님 계시는데 찾으셔서 잠깐 올라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분이 원장님이신가요? 저희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강의도 맡고 계시고. 원장님은 그럼 뭐 가르치세요? 네, 저도 요가 그리고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요가부터 필라테스까지 경력 10년 차를 자랑하는 정현수 씨도 처음에는 공대생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운동이 지금은 평생의 업이 되었답니다. 다양한 대외 활동은 물론이고 지도자 양성 과정에 더 힘을 쏟고 계신다는 정현수 씨는 현재 직업에 200% 만족하고 계신다네요. 지금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매트 지도자 과정, 그리고 소도구, 그리고 기구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은 이제 매트 과정이 어느 정도 막바지가 되고 이제 기구 과정과 연결시켜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의 요가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남자 교육생도 있네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남자 가면 좀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좀 생소한 직업을 찾다 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한 기수마다 한 명 정도의 남자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재활 치료를 위한 운동인 필라테스는 독일의 요제프 필라테스가 고안한 운동인데요. 이분도 남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여자가 더 많은 추세지만 애초에 남자들이 더 많이 즐겼던 운동. 그러니 남자분들도 부담 없이 필라테스를 즐겨보는 거 어떠세요? 건강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아름다움도 여자의 그런 아름다움도 있지만 남자의 그런 부드러움과 아름다움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남자란 이름에 못할 일도 없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깬 그들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며 그 남자들의 직업 속에서 여기서 끝! 네. 이 고정관념을 깬 남성들의 어떤 직업이라고 해서 뭘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성스러운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훈남에 몸짱에 저런 분들이 나오실지는 몰랐네요. 네. 어디라고요? 다시 운동하고 싶어요. 네, 같이 갈까요? 그럴까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지금 폴댄스뿐만 아니라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모두가 보면 거의 다 이제 여자 강사분들이 하셨는데 요즘은 남자 강사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필라테스도 하시고 왜 요가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야, 남자의 선이 또 저렇게 또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또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요가를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예뻐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요가 아까 왜 꽃이 맞아요. 요가 어떠세요? 네, 요가 필라테스 원래 요가. 네. 합기도요. 아름다운 선을 가질 수 있다는 요가 괜찮을 것 그것도 같은데. 좀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사실 요즘 배가 나와서 좀 걱정인데 하여튼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제가요 저희 필라테스 강사님께 좀 직접 배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요 저도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자로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렇죠.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운동을 하다 보면 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도 막 이럴까봐 걱정이 됐는데 사실 남자 강사님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을 막 힘차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남자 강사님들 찾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 여성과 남성들의 이제 직업을 그동안에 이제 딱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실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금요의 벽을 깬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또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재산 첩첩산중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 지역인 이곳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5년째 굼벵이를 키우고 있는 굼벵이 부부입니다. 부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신산업으로 떠오른 곤충. 그중에서도 굼벵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의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굼벵이와 함께 차곡차곡 꿈을 키워가는 손동춘, 이미경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포항 도심을 벗어나 산길 따라 30여 분을 달려가다 보면 대송면 산여리, 주인공 부부의 농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5년째 굼벵이와 동거 중이라는 손동춘, 이미경 부부는 오늘도 아침부터 굼벵이 챙기느라 바빠 보입니다. 야, 이거 발효 잘 되면 우리 굼벵이들 정말 좋아하겠는데? 네, 피지가 아주 잘 떴어. 지난 2013년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을 선택한 부부. 오지에 가까운 산골이지만 농약, 중금속,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어 깨끗한 굼벵이를 키우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건축 건설업을 하다가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기농기촌이라 하는 걸 생각을 하다가 굼벵이를 접하게 됐는데 집사람이 원래는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거기에 맞는 약이 뭔지를 찾다가 보니까 굼벵이에 좋다는 걸 얘기를 듣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지금의 농장을 일군 이 땅을 우리 아저씨가 저 몰래 소유권 이전을 해놨어요. 야, 이거 내가 샀는데 여기에 굼벵이를 해보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보름을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굼벵이 농사지만 전국을 찾아다니며 노하우를 배우고 건강하고 깨끗한 굼벵이를 키우기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챙기는 남편을 보며 이제 이미경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남편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만들어진다. 딱 한 손에 딱 통깨가지고 속도가 정확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 지금 배합이 잘 되는 거지. 물이 손바닥에 물도 없잖아. 비가 오는 날씨에도 바쁜 부부. 봄철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굼벵이들이 먹을 1년치 사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발효 숙성 기간만 6개월이 걸립니다. 이 굼벵이가 먹을 톱밥을 배합을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기 위해서. 참나무, 우리 도토리나무라고 아시죠, 그죠? 참나무 생톱밥이랑 콩비지, 그리고 쌀겹, 미각, 그 세 가지를 정확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굼벵이 농사에서. 숙성된 사료를 담은 상자가 굼벵이의 집이 되는데요. 깨끗한 참나무 톱밥 위에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는 귀하신 몸. 농가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굼벵이를 소개합니다. 학명으로는 흰 점박이 꽃무지인데요. 이렇게 등에 보면 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꽃뱅이라 그러면 굼벵이 이러면은 조금 혐오스럽다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굼벵이보다는 꽃뱅이로 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등으로 기는 게 특징이에요. 등으로 긴다는 게 애벌레가 믿기지 않으시죠? 보여드릴까요?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꿈틀꿈틀하는 모양새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등으로 기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등으로 기는 굼벵이를 약용으로 쓴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들고 들어온 이미경 씨. 굼벵이 사육장에서 사과를 깎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과는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굼벵이 엄마 아빠 우리 성충인 거죠, 그죠? 흰점박이 꽃무지 성충한테 영양분을 보급하는 거예요. 자, 비타민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양 보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알들을 숨풍숨풍 낳으라는 거죠. 성충에게는 사과, 바나나, 치즈 등 영양가 많은 것들을 먹이로 주는데요. 건강한 성충이 건강한 알을 낳는 건 당연하겠죠? 잘 자란 굼벵이는 식용으로 나갈 것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으로 구분해 나누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충분히 잘 자란 굼벵이들은 몸 안에 사료를 빼는 작업을 거쳐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미경 씨도 처음에는 이렇게 능숙하게 굼벵이를 다루지는 못했다네요.
제일 힘들었는 게 일단 굼벵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 리빙박스에 손을 넣어야 되는데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근처를 못 가는데 어떻게 만지겠어요. 그래 한 마리를 보여주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정하고 자꾸만 보니까 아, 나무젓가락 정도로는 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으로 만졌어요. 처음에 굼벵이를 만져본 거는 나무젓가락으로 만지다가 이제는 아직까지 맨손으로는 못 만져요. 장갑을 끼고 만질 정도는 됐고. 굼벵이 근처에도 못 가던 미경 씨지만 이제는 남편보다도 더 열심히 굼벵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CD 플레이어를 가져오는 미경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와, 좋다. 왜? 또 이런다, 또. 아이고, 참. 음악을 듣고 살아야지, 사람이. 얼마나 좋아. 우리 굼벵이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음악 들으면. 매번 이래. 알았다, 내 나간 걸로 이따 들어. 또 저런다, 봐라. 아유, 사람이 좀 여기 오지 살더라도 문화를 좀 즐기고 삽시다. 아이고, 정말. 하여튼 문화라는 걸 몰라요. 굼벵이 부부 사이에 몰아친 찬바람.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하니까 너무 이렇게 문화적인 게 소통도 못 하니까 매일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제가 이렇게 켜면 항상 꺼여 와서,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이거 음악 때문에도 티격태격하고 일 때문에도 많이 티격태격, 조금 안 맞아요. 귀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가지고 좀 내가 좀 많이 끊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좀 듣게 해주시지. 이거 혼자 들으라고 나왔죠. 이미경 씨 덕분에 오늘도 굼벵이들은 음악과 함께 자란답니다. 오전 작업을 끝내고 찾아온 점심시간. 굼벵이 부부의 밥상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식사하세요. 다들 식사하세요. 굼벵이 안 갔구나. 아, 맞다, 굼벵이. 아, 우리 식탁에 지금 단백질이 없구나. 고단백 영양식품. 굼벵이 농장의 밥상에서 굼벵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쌈장에도 톡톡, 계란 프라이에도 톡톡. 굼벵이 분말로 오늘의 요리 완성! 특유의 약간 짠맛이 있거든요. 그 간도 맞춰줄 분들은 저희들 식탁에 지금 보면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굼벵이가. 그래서 굼벵이 가루를 단백질로 이렇게 포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되는 거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굼벵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전을 치유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능도 있다고 하니 복덩이가 따로 없죠. 우리 농장을 예쁘게 가꿔서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가고 싶어요. 굼벵이 열심히 키워서 부자 농부 되고 싶습니다. 굼벵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복덩이 굼벵이와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손동춘 이미경 부부. 건강한 굼벵이를 키우려는 부부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응원합니다. 네, 운제산 굼벵이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요즘 뭐 굼벵이가 건강식품으로 참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생산 농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좀 재밌었던 게 그 부부간에 이제 음악 때문에 싸우시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곡이 잘못된 거예요. 그 클래식을 틀어놓으니까 싫어하시는 거죠. 남자분들 별로 클래식 안 좋아하거든요. 트로트를 틀었으면 아마 남편분이 그렇게 반대를 안 했을 텐데 아까 보니까 막 우아한 이 클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부인께서 아주 현명하신 거죠. 굼벵이들이 신나는 트로트를 들으면 막 꿈틀거리면서 살이 빠질 거 아닙니까? 통통하게 살이 찌려면 이제 조용한 이 클래식을 좀 틀어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통통하게 살찌라고. 통통하게. 그게 또 중요하네요. 맞아요. 저는요, 저기 나오신 분의 피부를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피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죠. 번들번들해 보이고. 그 피부의 비법도 거기에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굼벵이 보면서 지금도 조금 약간 이렇게
이렇게 관심이? 조금 아니요 관심이라기보다 네. 징그러운데요. 네, 피부 미용에 좀 도움이 된다면 먹어보고는 싶어지네요. 아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드셔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군뱅이가 이 고단백질이거든요. 또 이렇게 그 영양이 아주 풍부한 그런 요즘 그가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게 인기가 많은 것이 맞아요. 그런 이제 그 왜 그 남성들에게도 좋고 또 아이들에게 성장기의 그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네. 이 고단백 식품으로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피부에도 좋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저 옆에 네. 그게 뭡니까? 요게요. 예. 요게 이제 그 스틱 아까 예. 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뿌린 거 보셨죠? 네네. 네, 요게 이제 그 스틱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엑기스입니다. 아하. 우리 왜 엑기스 많이 내잖아요. 예. 네. 근데 말이 난 김에 이제 제가 두 분에게 예. 조금씩 이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그럼 맛이 저기 어떤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먹을 예. 수 있죠. 나는 많이. 네.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너무 저도 많이 주세요. 많이 저도 도움이 주세요. 예. 네, 예. 너무 표시나네요. 네. 이렇게. 네. 네. 저도 예. 아이고. 네. 조금 더 많은 거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한번 맛보세요. 네. 예, 이게 이제 엑기스입니다. 꼭 맛봐야 되는 거죠? 뭐 홍삼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예, 그렇네요. 일반 예, 예. 그죠? 예, 아니 뭐 목넘김이 참 좋은데 달달한 게 네. 예, 감초 맛도 나고 예. 그렇죠. 아 힘이 막 불끈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다 마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홍삼 아니, 군뱅이를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군뱅이 좀- 얘기하시 마시라니까요. 네.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예. 안 맛이 넘겼어요. 좀- 아직 넘기세요, 빨리. 넘기세요. 자, 한 주간의 우리 지역 핫 이슈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산 육아용품 알뜰 나눔장 터져 포항 아이만 프리마켓이 올해도 운영되는데요. 함께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3월 30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울진군 SNS 콘텐츠 공모전 소식입니다.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울진 속으로라는 주제로요.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모 분야는 UCC, 웹툰으로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신청 방법은 울진군청 홈페이지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희롱, 성폭력 고발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변혁의 계기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성폭력 사회고발 미투 운동이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은 포항 여성회 금박은주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우리 동네 핫 이슈들만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포항 여성회 금박은주 회장 옆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포항 여성회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포항 여성회는 1995년부터 지역에서 여성 인권 그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운동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나도 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네. 이 미투 운동이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지난해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념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그 피해자가 뭔가 잘못을 했을 것이다, 또는 뭐 가해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1월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그 검사님의 네. 그 용기 있는 폭로 때문에 이후에 지금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이제 번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사실은 뭐 이 미투 이전에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굉장히 또 많잖아요. 네네. 예, 그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폭력 안에 성희롱. 그러니까 성희롱은 그 흔히 말하면 언어적이나 시각적인 성희롱을 말하고. 오, 이쁜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인거나 시각적인 성희롱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 같은 건 성추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합의되지 않는 성관계는 성폭행이라고 성폭행. 그걸 아울러서? 아울러서 성폭력. 이라고.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 그 미투 운동이 미국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피해자 말하기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미투 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네네, 예. 그렇죠. 예. 네, 피해자 말하기는 계속되어 왔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미투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를 두고 싶은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하면 그 1991년도에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그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이 저는 미투 운동의 가장 의미를 두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 부천 성고문 사건, 네네, 그렇죠. 뭐 이후 그것뿐만 아니라 네네. 또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좀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는 좀 사회적 반영이 없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좀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가 있었지만 없었던 것들 또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그게 개인적인 뭐 피해자의 잘못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들이 그랬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그 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어진 뭐 유명 정치인들 또는 뭐 연예인들 이렇게 유명인 중심의 미투 운동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을 더 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고위 어떤 그런 그 정치 쪽 뭐 이쪽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또 이런 어떤 개인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문의 전화가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포항여성회에서 경북여성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세요? 좀 이런 문의가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전화들도 많이 있나요? 네, 거의 뭐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미투 운동을 보시면 그러니까 폭로하는 사실을 보시면서 아, 내가 10년 전에 당했던 피해도 성추행이었구나라고 이제 그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가능하냐, 그 상담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한 2월, 3월 이때부터 굉장히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또 요청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투 운동의 이제 핵심은 그 조직 내 그 갑질, 이게 성폭력이나 뭐 그 포함 아우르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면은 SNS의 그 남녀 간의 그 대립 구도로 가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실 그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뭐 여성을 피해자라고 이렇게 남녀 간의 대립 구도로 보다 보면 미투가 더 이상 이렇게 확장될 수 없는 거죠.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들의 한 8, 90%는 여성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성 피해자들도 역시나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투 운동을 그냥 남녀 간의 대립이 아니고 남녀가 함께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공동체 또는 국가에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망을 구축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네네. 이것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미투 운동에 참여한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그 보통 이제 언론에서 피해자들이 그 노출되는 방식들이 뭐 그 음성을 변조한다거나 피해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얼굴을 다 공개를 하고 지금 그렇게 용기 있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2차 피해가 심각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2차 피해가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피해자들은 계속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SNS가 워낙 그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의도치 않은 그분들의 어떤 피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장난삼아 그냥 올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또 크게 확산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이제 또 이제 상담을 하고 문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뭐 이런 2차적인 어떤 피해 때문에 좀 많이 망설이거나 그냥 또 역시 침묵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주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범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100%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고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같은 포항 여성에 있는 전문 상담 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다 도움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고죄 또 뭐 명예훼손에 네. 손해배상까지 네, 삼 그렇죠. 3종 세트해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네네. 공격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자, 이 마지막으로 이 성폭력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페미니즘에는 그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그냥 개인적인 문제, 개인이 해결해야 되고 개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었다면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성폭력 문제가 이제 공론의 장으로 나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2차 피해나 뭐 피해자가 유발했다라는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그러니까 미투 이후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투 운동에는 남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각계에서 지금 현재 참 많이 지금 들불처럼 불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이 그냥 가십거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희 동네 발견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희진 님이 경주 황성동의 갤러리 오픈 소식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지난 16일 휴먼 갤러리가 문을 열었는데요. 한국 1세대 서양화가 김두한 나혜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네에 이런 좋은 문화 공간이 생겨서 정말 좋다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임희도 님이 보내주신 시청자의 발견인데요. 포항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봄의 소리를 포항시립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네 발견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네 발견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립니다. 내가 아는 맛집,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또 민원과 제보, 우리 동네 멋진 곳 모두 좋습니다.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 MBC 홈페이지나 SNS, 특히 깨톡 아시죠? 네, 플러스 친구의 동네 발견을 검색하셔서 저희하고 이제 친구 맺으시고요.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영상들을 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참여를 해주시게 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푸짐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저희는 또 재미있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청자의 발견에서 전해드렸던 포항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리허설 모습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네 발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에 103회 정기 연주회인데요. 무슨 봄 노래 위주로 처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봄 민요, 봄 가곡 그런 부분을 아주 아름답게 편곡을 해서 준비했고 좀 활기찬 봄을 표현하고 싶어서 뮤지컬 그리스 가운데 나오는 모음곡 무대를 준비해놨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운데에서 멋진 음악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